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 만화계가 뿔이 났습니다. 경기도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승원 국회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이 법안을 보면 부천시 산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로 둬서 문화와 웹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만화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장덕천 부천시장 역시 부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함께할 두 분, 박정산 부천시 의원과 광내경 부천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엄연히 부천시가 만든 기관이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이제 우리 부천시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이게 1997년 이전까지는 이런 규제 대상이었고요. 그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부천시와 이제 만화계가 문화이자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998년에 이제 부천 만화정보센터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9년도에 지금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우리 부천시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렇게 출연한 기관이지만 우리 정부의 만화 산업과 만화 생태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국가 그 정책을 대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뭐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정부 예산과 우리 시도 만만치 않은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한 70억 정도의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급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만화산업 육성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천시가 출자해서 만든 시산하기관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에 있음으로 해서 부천의 만화영상 산업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아까 우리 박정선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이게 그냥 출범한 것이 아니라 만화 육성 조례라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만화산업 육성 조례가 통과됐는데 조례를 기반으로 출연 기간이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출연 기간이 생겨서 우리가 8억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때 당시에 98년도부터 예산을 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70억 수준에 그리고 거기에 국비가 110억 정도에서 70억이랑 110억이 한 40억 원 돈의 차이가 나지만 명실상부하게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만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기관을 만들어서 전국 최초로 운영되어 왔고 지금까지 그 만화 산업의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만화 업계에서는 그래도 부천시로 통한다라는 그런 좋은 마인드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1단계적인 성공 그리고 그게 이제 만화 산업으로의 어떤 육성하는 그 갈림길 도약의 기회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 지점에서 지금 오늘 이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저는 제일 가장 큰 장점은요 사람이라고 보는데 우리 원미구청 예전에 원미구청 옆에 보면 만화창작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박물관이랑 만화영상진흥원 내에 기업이나 작가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거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은 80명, 100명 이렇게 해서 지금은 4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한 180여 개의 기업이 들어와서 명실상부하게 만화업계가 부천시로에 어떤 어떻게 보면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문제점들은 좀 너무나 우리 부천시의 모든 자치권뿐만 아니라 좀 무시한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차분히 좀 이야기를 풀어보죠. 지난 연말에 김승원 국회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수원시 갑의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하기관으로 편입해서 그것을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제가 보고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지난 국정감사 당시 만화영상진흥원의 내부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 바 있고 만화영상진흥원이 국가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는 지자체 출연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특히 두 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본질적인 만화 사업이 총괄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총괄 기관으로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제가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부설 기관으로 두자 이렇게 김승원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그 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 부설 기관에 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아쉬운 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우리 4개, 4개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해서 동의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의논조차도 없었는지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하셨는데 우리 부천시에 있는 4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공동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좀 더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 과정들을 좀 추적해 보니 한국콘진과 그리고 우리 시 그리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문체부 그리고 우리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들 누구도 이 어떤 협의나 의논된 부분들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저도 궁금한 게 장덕천 부천시장하고 김승원 의원이 같은 민주당 소속이기도 한데 이게 전혀 사전에 논의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 부천의 지역구를 둔 다른 국회의원과도 전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4분의 국회의원이나 부천시 그리고 만학의 문체부 그다음에 그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도 전혀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1개 팀 4개 직원이 이제 그 만화, 애니, 뭐 캐릭터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2본부, 2사무국 8개 팀, 약 60여 명의 직원들이 만화 국가 정책을 이행을 하고 있고 만화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을 그게 하부 기관으로 넣는다는 거는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얼핏 생각해 보면요, 이 국가 기관화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예를 들면 예산이나 지원 면에서 오히려 그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건지. 우리 국가기관에 대한 것은 우리도 많이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의 위상을 높이자고 했던 것이고 어떤 문체부로서의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가자고 했던 것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부설 기관이라고 가자고 했던 주장이랑은 좀 방향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한국콘텐츠진흥의 산업을 보니까 그 콘텐츠 산업의 각종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만화, 애니메이션, 광고, 출판, 방송, 음악까지 굉장히 많은 콘텐츠 산업을 한국콘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규모가 126조까지 달하는데 그중에 만화 부분을 살펴보니까 1%밖에 안 돼요. 1조 정도 수준입니다. 1조라는 금액은 굉장하지만 한국콘진에서의 만화를 보는 관점은 아주 작은 수준이었고 일부분이었고 그런 특히나 한국콘진에서의 만화는 한 개의 부서 팀에 4개의 직원이 만화, 애니메이션을 다 총괄하고 있었고요.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전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과 역량이 전 충분히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나 국가 사업을 이행하더라도 정책 사업까지 가능한 것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국가기관으로 좀 승격을 시키고 그리고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두어 오히려 한국콘진에 있는 만화 산업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국가기관에 대한 추진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과거 정권에서도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는 이 만화영상진흥원을 국가기관화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 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부천시에서 추진했던 그런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네, 부천시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만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으로 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활하지 않겠느냐. 재정 부담을 덜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 그렇지만 지금도 정부에서 할 일을 우리 부천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펀드를 조성을 해서 약 한 550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4개에서 뭐 하나는 청산이 됐지만 지금도 거기에서 문체부 그다음에 민간, 그다음에 부천시에서 펀드 조성해서 그 금액의 약 10%는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만화와 관련된 산업에게 투자도 하고 또 영화, 뭐 영상 이런 거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만화와 영화에 관련돼서 그 국가 차원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하면 이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다. 그러니까 2017년 4월에도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께서도 80%를 부천시가 재정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 국가기관으로 전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김성원 의원 쪽에서 하는 거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 그 부속 기관으로 들어가자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죠, 이거는. 그 국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은 부천시 입장문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한 바 있는데 그 앞서서 김승원 의원의 그 보도 자료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의원이요, 만화영상진흥원을 국가기관에 해야 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게 시의 통제도 받지 않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사실 소관 상임위가 문화재정위원회에 있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그럼 사실이 맞습니까? 예, 김승원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기에 재정문화위원으로서 만화영상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그런 기관이었었는데 이게 뭐 자료를 요구를 하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네. 그럼 또 추가 자료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와서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되면 그런 지적한 내용들을 또 개선하고 계획적으로 언제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완결이 되면 다시 이렇게 마무리가 된 부분들을 의회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장에는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 산하 기관으로서 충분히 뭐 시의회를 통해서도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자료를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공감은 해요. 공감은 했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출연 기관이 자료를 좀 부실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연 기관이 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출연 기관을 다 국회에서 문제를 삼아서 다시 그 다른 부설기관이나 이제 지금 추진하시는 그런 형태로 한다면 나만할 지자체의 출연 기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 지자체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더 충분히 하라는 오히려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전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까지를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이 이제 많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이번에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 많은 제보들을 받았고 시의회에서도 하나하나 짚어가는 과정이었고 그 원장이 대답하는 그 일정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계가 아니라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사람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징계를 주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라고 우리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 국가가 가져간다거나 국가가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지적이 있어요. 진흥원의 그 방만한 운영과 또 내부 인사 비리도 꼬집었는데 실제로 오랫동안 이 진흥원이 좀 크고 작은 논란들이 있었죠. 뭐 성추행 의혹으로 원장이 중도 사퇴를 했는가 하면 또 내부 인사 표절 논란 등의 정말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흥원이 좀 자초한 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을 전후해서 약간의 그 직원들의 이제 갈등이 좀 있었고,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 지금 현 이제 신종철 원장이 오셔가지고 저희 조직의 내부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기존에 이제 반목된 조직들이 이제 그 전통적인 관료 조직이 이제 수직 조직이었었는데, 그런 조직을 이제 의사결정이 빠르고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팀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제로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고 어떤 통제하는 부분들은 자유스럽게 이제 놔둬서 창의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직원들의 이런 사기도 또 올라갔고 조그만 미세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어서 단계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 정도면은 나름대로 잘 준비가 되고 있구나. 이게 조금 시간이 되면은 조직도 안정이 되고 원래 목표했던 그런 만화영상진흥원의 사업 목표에 성실히 다 수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판단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천시 입장문을 통해 뭐 정상화 돼가고 있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자세히 좀 들여다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봉합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미묘한 갈등의 구조는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조직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조직의 문제이고 조직의 문제가 있는데 이 일을 안 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여 우리가 분리하여 생각을 해야 되고
조직의 문제에 있는 부분은 조직의 문제를 빨리 원장이나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어떤 다른 대책들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일들이고, 근데 지금에 있는 문제들의 갈등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의 모든 일이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서로 이해하고 좀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런 징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장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기회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좋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회 때 우리가 그 전에 다루지 못했던 그리고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조직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이번에 만화영상진흥원의 기회를 삼아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른 차원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 주셨고, 사실 지금 K-팝을 비롯해서요, 웹툰이 세계적으로도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나 드라마가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정말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그 기관을 두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화영상진흥원은 그렇다면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지금 현재 2002년 만화라는 그런 이제 단어로 해서 6억 2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현재 210억 원 정도의 만화 관련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만화 산업에 이제 저변 확대가 돼 있고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약 한 850억 정도의 예산을 출연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도 169억, 그래서 전체 국도비를 다 포함하면 약 한 1,60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명실상부한 우리 부천시의 그런 만화영상진흥원 출자기관입니다. 이게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또 면밀히 좀 살펴가지고 부천시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부 기관으로서 충실하게 우리 만화 생태계를 안정시키고 산업으로서 더 성장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 부천이 이제 3대 이제 세계 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국제 만화 축제도 이제 2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성장해서 우리 부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 부천시 대한민국의 만화가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부천시는 또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 도시잖아요. 만화영상진흥원이 분명히 그 개선해야 될 점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조직의 불안정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이번에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문제가 없는 만화영상진흥원에 우리가 김승원 국회의원의 그런 질타를 저는 아주 뼈아프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만화영상진흥원도 거기서 나왔던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부분,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었던 그 문제 제기까지 오긴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좀 살펴야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저는 만화가 이제 종이가 아니라 웹툰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VR, AR, 그리고 게임 산업에,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제2의 도약 사업으로 진짜 캐릭터 사업까지 어마어마한 문화 산업의 한 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국가기관의 어떤 승격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우리 그러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과해서 우리의 잘못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다른 차원으로 풀어나가야 그럼요. 그 된다. 대신에 지금 이런 차원에 무슨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니까 느닷없이 다른 부설기관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자체적인 문제 해결도 하고, 그리고 국가기관의 승격은 그대로 추진하던 일을 우리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김승원 의원은요, 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앞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 법안을 상식 차원에서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뭐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천시라든지 만화계라든지 그와 관련 산업계들하고 전혀 어떤 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한다는 거는 그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 발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김승호는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계속 그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조금이나 신중하게 고민해 본다고 그러면은 과연 이 법안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철회를 하고 다른 만화영상진흥원이 단독 국가기관으로 하는 게 맞는지를 판단해보면 어떤 게 좋은 거나 그쪽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